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교수 칼면접의 비교수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질문은 Q&A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도 좀 많이 드리고 있고,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더 실질적인 강의도 좀 찍어 드리고,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Q&A라는 부분, 카더라에 많이 의존하시고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질문들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심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짧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미스인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100명 이상의 승준생들의 진짜 질문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카더라 질문 쫙 한 5가지 질문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이죠. 정량적 습해 도대체 얼마 정도면 될까요? 네, 이런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토익 700점이면 힘든가요? 토스만으로 가능한가요? 맨날 듣는 합격생의 최저 학점이 몇인가요? 다 자기의 핸디캡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세요. 학점이 낮은 친구는 과연 그 전에 합격했던 학생 학점이 어디 몇 점대였나요? 그거 꼭 알고 싶어 하거든요. 집착이에요, 집착. 근데 중요한 거는 자, 학점만도 아니고 토익만도 아니고 제2외국어가 필수도 아니에요. 합격생들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거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평균 700점 이상이죠, 사실은. 평균적으로 보면 700 한 중반 정도 될 수 있고요. 토스도 다다익선, 고고익선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IM3로도 저비용 합격한 케이스가 많아요. 이 친구는 그럼 무슨 재주냐?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뒷받침이 됐겠죠. 학점도 좀 더 평균 이상이 되든지. 자소서도 딱 봤는데 뭔가 임팩트가 있어. 그리고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로 자소서가 꽉 채워져 있어. 이게요, 하나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.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, 윤곽이 나와요. 우리가 면접을 봤을 때, 학생들을 딱 보고 면접관님들이 그러죠. 우리 3초면 끝납니다. 이거 사실일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, 들어와서 서 있을 때부터 그 친구가 짓는 미소에서부터 느낌이 달라요. 눈빛부터 달라요. 그런데 어떻게 그게 키고 메이크업이고 헤어지냐는 거죠. 똑같은 의상이어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도 제 체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울리는 복장을 입었어요. 1차 면접 때. 그래도 합격합니다. 많은 친구들과 좀 달랐어요, 사실 제 복장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체형을 커버하고 제가 가장 예뻐 보이는 그런 옷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었다. 그게 지금 팩트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. IM3로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 안에 담긴 자소서, 이 친구의 경험, 그리고 이 친구가 뿜어내는 여러 가지 에너지 요소들 정말 중요하다. 생김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견적, 그쵸? 성형외 이거 아니잖아요. 외모 지적, 저는요,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생김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봐요. 우리는 어떤 직군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. 수많은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직업이고요. 그리고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을 나눠드리는, 그쵸? 감정노동 직군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힘 하나도 없어 보이는 친구? 너무 외모가 화려하게 생긴 친구?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거든요. 어때요? 누가 봐도 친근하고 편안하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, 그리고 어느 정도 소통이 또 될 수 있는, 자소서 보니까 열심히 했네, 이 정도면. 토익은 조금 약하지만 토스가 받쳐주네. 제2외국어는 없지만 이런 경력들이 좀 열심히 했던 게 보이네? 그러면 이거
평균 범주로 들어가는 거죠. 합격 범주로 들어와요.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만 딱 집어서 교수님 이거는 어때요? 저거는 어때요? 이렇게 묻는 방식들 상당히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HSK라든지 그다음에 JLPT 관련 자격증 물론 있으면 좋아요. 하지만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공략을 하세요. 내가 이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토익이라든지 토스가 적정 점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HSK는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입사해서도 중국어나 이러는 교육을 또 따로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뭐 한두 달 열심히 하시면 상급 정도, 낮은 단계 정도는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성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면접장에 가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누구다. 나는 나의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다. 라는 것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봉사 시간, 100시간, 이거 어려워요. 저희 학생 중에는요, 이제 최근 봉사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. 예. 최근에 2025년이잖아요. 그러면 지났으니까 26년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많이 안 해도 돼요. 하루짜리 봉사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고요. 한 달짜리 프로젝트 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.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아니어도 한두 가지 테마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어떤 관심도를 표명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봉사를 많이 묻긴 하지만 자, 봉사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. 봉사를 했다라고 굉장히 한 장, 두 장 넘어갈 정도로 자소서 쓰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 봉사를 표현하실 때 저희 합격생들의 경우 어떻게 쓰냐면요. 하나의 작은 자소서처럼 써요. 그만큼 그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부여를 한다는 말이에요. 근데 그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테마가 서비스의 관점도 있고 안전의 관점도 있죠. 그리고 그 봉사활동하면서 그 대상자와 나눴던 교감 능력도 있죠. 이런 어떤 철저한 이 봉사의 의미부터 내가 이 지원하는 항공사라는 기업의 어떤 테마에 맞춰서 스스로에 대한 봉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지 봉사의 종류가 많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유리하다?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봉사 경험에다가 대외 활동부터 해외 연수 경험 그리고 봉사를 쓸 때 좀 다양하게 쓰라고 해요. 뭘 많이 포션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데 다양하게 쓰되 이 작은 자소서처럼 직무 경력을 직무 경험, 경험을 기술하게 만들어요. 그렇지 않으면 쓰는 거 의미가 없어요. 연결고리가 없습니다. 하다못해 유기견 봉사를 한 친구들의 경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기나 어떤 의도가 나와요. 그렇지 않고 뭘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안 믿겨요. 그렇기도 하고 얘기 듣다 보면 꼬리지문에서 답이 막혀요. 아무리 봉사가 좋고 많아서 그걸로 관심을 끌었다 손 치더라도 면접관에 질문 던졌을 때 거기에서 명백하게 핫불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, 준비하시는 거 좋아요. 준비하시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핀트를 맞추고 준비하시는 거랑 그냥 봉사 중요하대. 그러니까 해봐야지. 이렇게 하고 막 달려드는 거는 저는 전혀 다르다. 그래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. 그래서 무턱대고 막 가서 어딘가 가서 활동하고 스터디하고 학원 등록하고 이렇게 많은 기회비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뭔가 좀 스펙트럼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.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.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지금 오늘 압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나이, 공백. 사실 공백 2년, 저는 사실 좀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. 2년씩이나 공백을 두고 저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승무원을 뽑는 항공사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점을 볼까요? 지속 가능성 보겠죠. 뭔가 자꾸 성장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, 우리가 보통 이 직무 경험 많이 보잖아요. 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? 얘는 경력. 그리고 신입 말고 중고 신입 뽑는다는 얘기거든요. 그 말은 뭐예요? 해본 사람. 뭔가 해본 사람이거든요. 뭔가 해본 사람.
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. 이런 질문 의미 없어요. 나이? 예. 요즘 저 비용도 20대 극후반까지 많아요. 저희 학생이 27에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. 네. 저비용 항공사에. 근데 자기가 나이 제일 많을 줄 알고 솔직하게 고백했대요. 저 사실은 27인데 어떻게 되세요? 하니까 다 20대 극후반. 29이 30% 이상. 많아졌어요. 이유가 뭐냐면요.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.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는 의미예요.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. 예, 그런 의미.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뉴비 혹은 뭐 현역들 예전에는 좋아했죠. 흐름이 바뀌었어요. 코로나 이후로. 그러면서 뭔가 하나라도 경험을 해보고 깨달음이 있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뭔가 그쵸? 이 어려움을 아는 친구들이 더 잘 버틴다는 걸 알아요. 그리고 실제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안 해본 친구보다 훨씬 낫죠. 경험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. 여러분이 몸소 부딪혀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주는 이 메리트 저는 네 충분히 있다. 그만큼 여러분들이 깊은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똑같은 경험이지만 그 깊은 나만의 인사이트를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단순히 나이 몇 살이라는 기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뭔가 나이가 좀 많고 공백기가 길수록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과연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?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포지션을 시킬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찾아낸 다음에 면접장의 문을 두드리시라.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러분들 탈락 경험만 쌓여서 자존감만 떨어집니다. 그리고 무턱대고 뭐 그냥 모의 면접하고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경험을 분석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떤 차별점으로 내 이 에피소드를 밀어붙일지 정도는 전략을 세우고 면접장에 가셔야지 그냥 막 저는 뭐 과외 받았으니까 뭐 학원 다녔으니까 나 항공과니까 무조건 없어요. 그만큼 모든 취업 시장이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만큼 밀도가 깊어졌습니다. 예전 같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했어요. 그냥 애티튜드, 매너, 태도 어느 정도 자기소개 있으면 충분히 됐었어요. 근데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.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.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디테일해지고 딥해졌어요. 그냥 표면적으로 대충 해서 될 일은 아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준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 시간을 저는 최대한 단축시켜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마냥 길게 카더라 남들도 하니까 나도 그냥 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저의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제가 이제 16년 경력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합격생들을 봤잖아요.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. 그 공통점은 외모가 아니에요. 스펙이 아니에요. 스펙이 낮아도요. 이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시는 곳이 많다라는 걸 저는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예요? 나의 의사표현 능력입니다. 내 생각이 곧 말로 전달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생각의 관점이 정립되지 않고서 말을 잘할 수 있다? 그건 아닙니다. 말을 잘하는 거랑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이런 과정들을 뭔가 좀 많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도전하셔도 늦지 않는다. 장기간 준비한다고 유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. 팩트체크 꼭 하시고요. 디테일 살려내시고요. 똑같은 경험이지만 다른 걸로 나만의 색깔로 포장해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. 이런 어떤 카더라라는 이런 정보들이 현혹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. 내가 붙으면 이게 팩트예요. 여러분이 붙으시면 돼요.